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케임브리지 오디오의 액티브 스피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두어 달 전에 이 제품 론칭 행사 꽤 푸짐하게 했었죠. 제품 이름을 붙인 그 맥주까지 론칭 행사 저희 취재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제품이 드디어 출시가 됐어요. 제품 이름이 LR, L 그냥 슬래시 R이에요. 케임브리지에서도 왜 이걸 이렇게 지었는지는 정확히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여하튼 이 LR 시리즈엔 세 제품이 있죠. 상위 두 제품은 아직 발표 이전이고 막내인 LRS를 먼저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RS를 드디어 어떤 제품이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RS는 이 앞에 있는 이 페어, 바로 이 제품이죠. 케임브리지는 이 제품을 이렇게 부르죠. 울트라 컴팩트 액티브 스테레오 스피커. 부르고 보니까 이름이 꽤 긴데 아주 작게 만든 액티브 스피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하나가 아닌 페어로 쓰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짐작해보건대 케임브리지가 이 제품, 이 시리즈의 이름을 L/R이라고 한 거는 일반 프로용 액티브 스피커처럼 한 객씩 파는 제품이 아니고 좌우가 구분이 되어 있는 페어로 구성이 된 제품이라는, 우리는 프로용 제품이 아니고 하이파이 감상용 컴팩트 스피커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게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여하튼 이 제품은 최근에 이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들의 추세, 현재 시장 상황과 트렌드를 감안한 그렇게 진화해가는 시장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위의 하이엔드 제품들은 어떻게든 나옵니다. 뭐 돈을 아끼지 않고 신기술을 쏟아 부어서 그 다음 제품들이 계속 나가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하이파이 그룹들, 그러니까 이 플래그십 말고 이 중간 그룹,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 이 중간 그룹의 제품들의 출시가 둔해지면서 이 아래쪽 제품들의 출시가 활발해진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상위 제품들에서 만들어낸 그런 방법과 기술 인프라는 얼마든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술을 가지고 중간에 어떤 뾰족한 그런 신제품들 출시가 지금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저가 제품으로 가자,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컴팩트 액티브 스피커 부문은 가격으로 치면은 비싸봐야 200만 원 넘지 않고 한 100만 원 부근에서 상위 제품의 기술을 그대로 물려받은, 트리클 다운의 혜택을 받은 그런 고성능 제품이 100만 원 미만에서도 출현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 제품 LRS를 보면서 나타나는, 케임브리지가 자랑에 맞지 않는 오랜 아카이브가 그대로 응축이 되어 있는 앰프 기술, 그 다음에 이전에는 앰프만큼 그렇게 빈번하지 않았던 스피커 쪽에 새로운 블루 오션을 뚫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 제품을 한 2주 이상 보고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 LRS의 컨셉은 상위에 이제 M하고 X가 있습니다. LRM, LRX 이렇게 3형제인데 LRM이 이 시리즈의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LRM에는 케임브리지가 이 시리즈에 부여하고자 했던 그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X는 그걸 좀 더 하이퍼로 끌어올린, 좀 더 막강한 기능을 추가해서 그렇게 제작이 된 플래그십이고, 반대로 S는 M보다 좀 더 간소화해서 쓸 수 있게 기능 일부를 제외한, 그리고 사이즈를 줄인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사운드 자체의 어떤 결이나 품질은 LRM을 그대로 따라가되 좀 더 낮은 가격과 굳이 거기까지는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데스크탑 사용자를 위주로 그렇게 최적의 포맷으로 완성이 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구성을 보면 위쪽에 21mm 알루미늄 돔 트위터, 21mm니까 인치로 환산하면 약 0.83인치 구경 트위터가 독특한 번개 모양의 그릴 디자인하고 아주 매끄럽게 길을 낸 웨이브 가이드를 갖춘 그런 트위터, 그리고 아래쪽에 3인치 롱 드로우 미드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파워 핸들링이 크고 진폭을 크게 설계한 고분자 합성 플라스틱, 그런 이음매가 없는 모노콕 바디의 미드 베이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스피커니까 안쪽에는 좌우 각각 50W 출력을 내는 뒷클래스 증폭단을 넣은 그런 앰프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선 인터페이스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모두 지원합니다. 아날로그 언밸런스 입력, 그 다음에 광토스 링크, 그 다음에 USB-C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브우퍼 출력, 꼭 이렇게 작은 제품이 아니라도 최근에 대부분의 액티브 스피커들은 서브우퍼 출력을 거의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LRS도 서브우퍼를 연결할 수 있는 출력 단자가 있고요. 그런 투웨이 구성으로 되어 있고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뒤쪽 패널의 위쪽에 보면 가로로 가늘게 리플렉싱 포트를 두고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입력은 고성능 블루투스, aptX HD 등급까지 지원이 되는 96kHz까지 샘플링 레이트가 지원이 되는 그런 고성능 블루투스로 무선 재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멀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기본적으로 작은 공간에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최적화된 제품이긴 하지만 사용자의 응용 범위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룸 코렉션 기능하고 스피커의 위치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게 특히 케임브리지 기술이 발휘된 그런 눈에 띄는 부분인데 데스크탑 온, 오프,
책상 위에 사용할 때와 아닐 때를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스피커를 벽에 가깝게 할 것이냐, 일반 공간에 배치하고 들을 것이냐, 그래서 near wall, 벽 근처에 둘 것이냐, free space, 공간 어딘가에 자유롭게 둘 것이냐, 이걸 또 토글 스위치로 선택할 수 있어서 이 두 개 조합으로 사용자가 위치 선정을 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딱 한 가지, 이 제품은 상위 제품인 LRM이나 X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싹 경계를 지은 부분이 스트리밍 기능이에요. 그거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까지 필요하면 LRM을 구하시면 되고요. LRM부터는 규모가 커집니다. 사이즈도 살짝 커지고 패시브 라디에이터까지 추가된, 그렇게 등급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스트리밍까지 되는 이 액티브의 와이어리스 기능까지 추가시키시고 싶은 분들은 LRM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LRS의 사용자는 컴팩트하게 이 책상 위나 책상 근처에 스탠드 두고 PC를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 사용하는, 그리고 일반 렉에 거치를 하고 음악을 들을 경우에는 스트리머를 연결해서 디지털 출력을 해도 되고 아날로그 언밸런스 출력을 해도 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두 스피커를 연결하는 그 링크도 꽤 하이파이적인 그런 배려를 많이 하는 게 눈에 띄는, 전용 케이블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4핀으로 되어 있는 하이 레벨 케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앰프랑 모든 인터페이스는 이 두 스피커 중에 한쪽에 들어있는데, 그쪽을 마스터라고 하면 이 슬레이브가 되는 다른 쪽 스피커하고는 4핀 단자로 되어 있는 하이 레벨 케이블로 연결이 되는데, 최종 출력을 하는 그 출력단끼리 연결하게 되어 있는 좌우 스피커가 똑같은 상황에서 소리를 내게 위상 차이나 기타 좌우 채널의 어떤 시간 차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전용 케이블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 제공되는 케이블의 길이는 2m인데 더 길어야 되는 분은 5m짜리 케이블을 주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표시가 잘 안 나는 부분인데, 레벨 컨트롤하는 그 이퀄라이저가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걸 케임브리지에서는 다이남 EQ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에 쓰이냐, 입력 신호를 실시간 모니터에서 저레벨 다이나믹스를 살려주는, 그러니까 낮은 대역에서 이 3인치 우퍼가 롱드로 우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했잖아요. 구경은 작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한 소리를 내게, 이게 3인치가 맞나 싶은 아주 묵직하면서도 정확한, 그걸 기반으로 하는 게 이 작은 구경의 우퍼를 동작시키기 위한 다이남 EQ 같은 그런 설계가 투입이 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소스에 따라서 3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약식 이퀄라이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멀 모드, 무비, 영화 볼 때, 그 다음에 보이스, 사람 목소리를 들을 때, 이런 3가지 이퀄라이징 모드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제품에 아주 세심하게 배려한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궁금한 건 LRS의 소리 품질이죠. 음악 몇 곡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Like the legend of the phoenix, all ends with beginnings. What keeps the planet spinning? The force from the beginning. Love. We've come too far to give up who we are. So let's raise the bar and our cups to the stars. She's up all night to the sun. I'm up all night to get some. She's up all night for
going tonight. She hears only whispers of some quiet conversation. She's coming in 12:30 flight. The moonlit wings reflect the stars that guide me towards salvation. I stopped an old man along the way, hoping to find some old forgotten words or ancient melodies. He turned to me as if to say, hurry boy, it's waiting there for you. Gotta take a lot to drag me away from you. There's nothing that 100 men or more could ever do. I bless the rains down in Africa. We're gonna take some time to do the things we never 네, 이게 LRS의 전용 리모컨인데 전 기능을 다 이거로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켜고 끄는 거, 그다음에 볼륨 조절, 그다음에 입력 소스 선택, 그리고 말씀드린 세 가지 모드, 일반 모드 영화 볼 때, 목소리 들을 때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이퀄라이징도 가능하고, 그리고 물론 제품 본체에 뒷면에 보면 전원과 소스 선택하는 그런 버튼이 상단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마스터가 되는 한쪽에 전원과 모든 컨트롤부가 다 들어있는데, 사용자가 전원을 꽂을 컨트롤부가 있는 스피커 위치를 먼저 고른 다음에 이 스피커를 왼쪽으로 할지 오른쪽으로 할지를 나중에 결정해도 되는 그런 것도 꽤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LRS의 대역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일단 상위 대역은 이 알루미늄 돔 트위터가 내는 24kHz까지 재생을 하는데 낮은 대역이 55Hz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55Hz라는 대역이 스탠드 거치형 스피커에서는 그럭저럭 일반적일 수도 있는데, LRS의 사이즈를 감안하면 대역 자체가 이게 좀 허수가 아닐까 싶은, 그리고 이 다이나믹스에 가려지면 대역을 잘 의식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 음악을 들어보면 리얼한 55Hz까지를 아주 반듯하게 재생을 합니다. 이게 또 기특한 부분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3인치 구경의 롱드로우 미드 베이스, 이게 꽤 파워풀한 소리. 더 중요한 건 이거를 스피커의 사이즈 때문에 3인치 정도로 제한을 했지만 다이나믹스는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그런 의지를 꽤 많이 발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묵직하되 소구경 고유의 장점이 있죠. 순발력이 뛰어나고 비트를 정확하게 쪼개가는 이런 음악 재생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다이나믹하면서도 템포가 아주 경쾌하고 순발력 있는 그런 미드 베이스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게 좀 기특해서 잠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LRS의 내부 프레임에 강철이 들어가 있어요. 내부 브레이싱을 스틸 프레임으로 아주 견고하게 고강도로 제작을 한 다음에, 그러고서 나무로 박스를 완성한 그런 고강도 인클로저 설계가 발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갤럭키 같은 단순 비트 같지만 꽤 순도가 높은 그런 일렉트로닉 음악이라고 제가 종종 얘기하죠. 그 다이나믹스 에너지가 꽤 강합니다. 이 곡의 느낌을 고역의 선명한 만큼이나 같은 반경으로 베이스가 움직여준다는 얘기죠. 거기에 위상을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전체적인 일체감을 완성시키는, 그래서 이 다프트 펑크의 갤럭키가 얼핏 들으면 되게 쉬운 음악 같은데 완벽하게 재생이 되려면 사실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 작은 LRS가 갤럭키를 아주 말쑥하면서도 파워풀하게 그렇게 재생해줘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확장시킨 토토의 애프리카 같은 곡을 들어보면 좀 더 스케일이 커지죠. 제가 테스트할 때 메인으로 쓰는 그런 스탠드 거치형으로 정식 배치를 하고 그렇게 시청을 했는데, 다이나믹스가 확장되는 건 물론이고 전체적인 스케일이 급격히 확장이 됩니다. 원래 이 애프리카에 녹음이 돼 있는 그 정도의 스테이징까지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파워 핸들링이 당연히 커지고 약동하는 생동감 있죠. 아래쪽 대역에서는 그런 파워 핸들링이 커져서 생기는 에너지감이 늘어나면서, 이런 작은 스피커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살짝 윤기가 도는 공기감이 느껴지는, 그게 가능한 거는 두 드라이버 유닛의 연결이나 품질도 중요하지만 이 드라이버는 엔진, 이 앰프의 성능이 꽤 고급지게 발휘되어 있어서 케임브리지의 CXA 같은 앰프의 음색, 이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드라이브의 스타일도 그렇고 음색과 질감이 역시 케임브리지 앰프의 소리를 많이 닮아있다는, 케임브리지 앰프로 드라이브한 소리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 오히려 케임브리지 앰프로 다른 스피커를 연결한 것보다 좀 더 케임브리지 앰프의 소리가 더 많이 발휘되어 나타나겠죠. 그게 아주 고급지고 선명하고 고음이 좋았습니다. 이게 3인치라고 연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무게중심이 낮은 그런 베이스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결하게 냈기도 하고 배경이 깨끗하다는 거, 그게 LRS가 잘 만든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일을 하러 와서 책상에서 잠깐 음악을 들어도 집에서 듣는 만큼은 아니어도 이 소리는 이 정도까지 듣고 싶은데 그런 스피커 고르는 일이 의외로 복잡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포기를 하게 돼 있는 또 그 카테고리 한계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통의 강호 브랜드들이 컴팩트 제품들의 상위 제품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쏟아부어서 이런 아주 훌륭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 제품을 책상에서 듣는 동안 책상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정도로 책상 앞에 앉아서 음악을 듣는 즐거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일을 보다가 잠깐 의자를 이렇게 뒤로 빼고 각을 잡고 좌우 대칭인 상태로 그렇게 이 LRS를 통해서 음악을 들어보면 노트북을 통해서 저희가 아는 그런 고해상도 음원 서비스에서 익숙하게 듣는 그런 곡들을 들어보면 이거는 기특함을 넘어서 상당히 뛰어난 품질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 하단 받침대 이렇게 올려만 놓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냥 책상에 놓을 때는 이렇게 그냥 툭 스피커만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이 스피커의 다이나믹스나 파워 핸들링을 봤을 때 우퍼를 바닥에 수평이 되지 않게 위로 들어 올려줄수록 소리의 품질은 많이 달라지니까 가능하면 이 데스크탑 스탠드 이 제품도 꼭 같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케임브리지 LR 시리즈 막내 LRS를 같이 살펴보고 음악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스피커니까 2등급의 제품, 이 정도 스펙의 제품 중에 음악을 좀 제대로 재생하는 스피커 찾고 계셨던 분들 꼭 후보에 올려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